자, 274페이지 무권 대리인데요. 무권 대리는 두 가지가 있다. 맨 밑에 붓줄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런 건 신경 쓰고 보지 마세요. 두 가지가 있다. 오른쪽으로 가면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다. 머릿속으로 반추 한번 해볼게요. 협의의 무권 대리는 아무 일도 없는데 상대방이 좀 띨띨해서 대리권 없는 애하고 법률행위 한 거고요. 표현 대리는 대리권 없는 애가 하긴 했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겉으로 대리권이 있어 보여서 법률행위 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지만 협의의 무권 대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걸 누가 팔았다고 해서 나보고 책임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책임질까요? 안 지겠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잘 팔았네. 그럼 낼름 추인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다 그러면 무슨 또 얘기하면 그렇잖아. 뭐 이러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예,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민법책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 행동 양식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법률 용어로 바뀌니까 조금 험한 말 하면 안 되죠. 촬영하는데 좀 더러운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먼저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볼게요. 계약의 무권 대리,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또 거의 없어요. 계약의 무권 대리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갑하고 병 사이에 누가 끼었대요? 을이 끼었대죠. 가가지고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현명까지 한 거죠. 그런데 이거 할 때 대리권이 없었대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한번 보세요. 병은 지금 누구 거 사겠다고 한 거죠? 갑물건 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을도 갑물건 팔겠다고 했지 지 거 팔겠다고 안 그랬죠. 근데 갑은 팔겠다는 의사가 없었는데 얘가 지금 이상한 짓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갑한테 달라 그러지 을한테 달라 그럴 수도 없어요. 처음부터 쥐는 갑 거 산다고 했잖아요. 을 거는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생겨서 이 분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민법에서 뭐라고 정해놨다 그랬어요. 일단은 무효로 하자. 대리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무효로 하자. 그런데 이게 유동적 무효이다 보니까 나중에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이 유효는 소급해서 유효라고 얘기했죠.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뭘 하게 되면은요. 추인을 하게 되면. 그런데 예외적으로 추인을 거절하거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철회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돼 버린다. 이런 무효를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상황 달라진다고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짧게 끊어서, 그죠? 짧게 끊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은 병한테 추인을 하거나 자기에게 불리하면 추인을 거절해 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추인 거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병은 갑한테 뭘 합니까? 최고합니다. 최고한다는 얘기는 야 이런 계약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추인 좀 해줘. 그 얘기거든요. 만약에 자기한테 자기한테 불리하면 뭐 할 거야? 철회해버리면 효과가 소멸해버리잖아요. 근데 얘가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가 뭐야? 자기한테 유리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최고합니다. 뭐라고? 추인 좀 해달라고. 이 최고라는 게 사실은 추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유효로 할 거야? 무효로 할 거야? 나도 별로 생각 없어. 그러면 갑이 뭐라 그래? 그럼 철회해라. 근데 나도 별로 생각 없어. 그 얘기는 겁나 하고 싶어 그 얘기죠. 그게 이 최고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뭐 하면 되는 거죠? 철회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 철회는 자기한테 불리하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회는 상대방이 어떤 경우에만 하냐면 선의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근데 최고는 선악 구분이 없어요. 선의인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악의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악이죠. 뭘. 알고 했지만 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좀 어떻게 좀 유효로 좀 만들어 봐.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최고할 때는 대답할 기간을 줘야 되죠. 어떻게 해요? 상당한 유예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철회고 최고고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만 가능해.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돼 버리고 그럼 다시 최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최고하는 게 사실은 추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최고할 때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만 하는 거야. 철회도 마찬가지지.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된다면서요. 그러면 처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뭐 할 때만요?
추인 전에만, 추인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추인 전에만 가능하다. 그러면 최고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화살표 보는 거예요. 화살표. 최고는 본인에게. 최고가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추인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 좀 해줘. 그럼 무권 대리인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럴 거 아닙니까? 얘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다음부터 전화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면 뭐래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 좀 기다려달라니까요. 그럴 거 아니냐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추인은 간만 할 수 있어. 본인만. 그러니까 본인에게만 최고 하는 거고. 철회는요. 철회는 본인한테 아예 나 없던 걸로 할래. 잘못하니까 나한테 손해 생기겠다. 야, 안 할래. 라고 가반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다가도 철회할 수 있잖아요. 야, 나 안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 아이, 어서 그냥 이게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철회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갑은 추인할 수 있죠. 추인은 얘한테 유효로 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혹시 병한테 권리를 취득한 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에게도 추인해 주면 되는 거야. 어차피 추인은 며칠 날 했던 관계없이 이거 유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했고 8월 1일 날 얘한테 팔았는데 9월 1일 날 추인했대요. 그래도 며칠자가 유효죠? 7월 1일자가 유효면 병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이때 병으로부터 유효인 거래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무조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인은 누구에게 하든 관계없어요. 여기다가 할 수도 있어요. 무권 대리인한테 너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다리 몽둥이 문질른다. 그러면서 추인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갑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방이 철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이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여기다가 한 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거야. 그때 무권 대리인이 아휴 드디어 위기를 모면했다. 담배 하나 피고 연락해 줘야지. 그리고 전화를 이제 조금 이따 하려고 담배 딱 피고 있는데 병한테 전화가 왔네. 반갑죠? 그랬더니 갑이 을이 아이고 안 그래도 제가 전화 드리려고까지 했는데 병이 철회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문제 복잡해졌죠? 갑은 이미 추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유효다,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인의 방향이 잘못됐지. 추인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버리면 간단한데 무권 대리인한테 겁 좀 한번 주느냐고 한 번 더 그러면 다리 몽둥이 문질러 그러면서 추인해 준다고 했는데 얘가 담배 피면서 전화를 늦게 하는 바람에 얘가 먼저 전화 와서 철회 그러고 다짜고짜 끊어버렸다고. 그럼 철회 효력이 먼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추인은 하긴 했는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요거 두 개인데 그럼 누구에게 한 거예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그럼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모르고 철회하면 철회의 효력이 먼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추인 거절도 추인과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추인과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화살표가 6개 나갔죠. 3개 3개. 상대방은 화살표가 3개밖에 안 나오네. 쟤는 어떤 방식이든지 3개고 얘는 합해봐야 3개입니다. 요거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대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서 무효로 확정이 되죠. 그럼 정말로 화가 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 추인 거절해서 무효로 확정되면 병이지, 병. 그렇죠? 병은 정말로 화가 나죠. 완전히 속은 거 아니야. 헛걸음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병이 갑이 추인 거절한다고 갑한테 손가락질하면 이거 잘못하면 부상당하겠죠. 그럼 이제 손가락질은 누구한테만 해야 돼? 을한테만 해야지. 을한테만. 그래서 을하고 병 사이의 법률관계가 하나가 생기는 거야. 언제만? 갑이 추인 거절해서 무효가 됐을 때, 그때만 민법 제135조 책임이 발생을 해요. 135조 책임에 의하면 병이 야, 너 네가 책임져 임마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다만 얘가 본인한테 추인을 받아오면은 추인 받아오면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대리권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증명하면 되는 거야. 갑이 지금 내가 무권 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권 대리가 아니라 사실은 대리권이 있다니까요 라고 대리권을 증명하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본인한테 추인 받아오면 책임 안 지면 되는 거죠. 추인도 받아오지 못했고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으면 상대방이 너희 그러겠죠. 네가 책임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네가 이행을 해라. 네가 대신 이행해. 또는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청구하는데 선택권자가 을이 선택권자일까요? 병이 선택권자일까요? 병이 선택하는 거지. 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을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을은 진짜 자기가 갑의 대리인인 줄 알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회사에서 얘를 시키는 게 얘한테 일 시키는 게 야 가서 이 사람 물건 좀 팔아 가져와 그랬다는 거야. 누구요? 갑이죠. 근데 쓴 놈은 기비라고 썼다는 거야. 갑이 아니고. 그래서 급자 써보세요. 그랬더니 급자도 또 이러고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을은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책임을 진다. 이걸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은 책임지는 거예요. 과실이 있든 없든. 근데 언제나 책임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언제냐면 얘가 제한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였다. 어허?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었다 그런 얘기죠. 제한 능력자였다. 미성년자인 거지 뭐 그냥. 미성년자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저씨 그리고 학생증 흔들면 되죠. 그럼 그냥 조용히 끝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요거예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가 됐을 때만 135조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거지. 추인 거절 이외의 다른 사유로 얘가 철회를 했대요. 그럼 철회를 해놓고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표현 대리가 성립한대요. 그럼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데도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그게 자기한테 불리하면 나는 표현 대리 주장 안 할 거야. 그리고 무권 대리로 철회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정확하게 언제요? 본인의 추인 거절로 무효가 됐을 때. 이것도 얘는 선이 무과실일 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이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이면서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때 책임 물을 수 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얼른 할게요. 책으로 협의의 무권대리. 먼저 계약의 무권대리 갑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다. 그래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이시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한다? 유동적 무효로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유동적 무효를 줄쳐놓고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 추인 거절하게 되면 무효 확정, 상대방도 철회하면 무효 확정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거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이 뭐합니까? 최고합니다. 131조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유예기간 정해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상대방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선이냐 악이냐 구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동그라미 칩니다.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어떻게 한 걸로 봐야 돼요? 거절한 것으로 봐야 된다. 여기는 발하지가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병이 갑한테 최고를 했어요. 무권 대리가 있었고 이거 유효를 좀 만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최고를 했는데 갑이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지. 침묵은 원래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근데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침묵이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순서대로 항상 그냥 둘이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은요 자꾸만 틀립니다. 순서대로 침묵은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이 침묵이 의사표시로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이 의사표시로 바뀐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은 우리 진도가 좀 늦죠? 그러니까 수업을 7시까지 하겠습니다. 6시 반 정도까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동의란 말이에요. 내가 손 안 들면 뭐가 된다? 7시까지 수업해도 된다라고 하는 찬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침묵하고 있었죠? 그럼 다 찬성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지. 여기서 최고로 했는데 유예기간 내에 얘가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 그러면 갑은 지금 무권 대리가 있었고 내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다? 현재 무효잖아요. 내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 침묵했다는 얘기는 무효로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때는 뭘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기서 중요한 말은 발하지야, 발하지. 발하지 밑줄 쳐놓고 밑에다가 받지 X 이렇게 써놓으세요. 받지 X. 매년 내가 얘기하는데 이거 썼다간 그냥 이거 아니죠? 발하지 반대면 뭐겠냐고. 제 얼굴 이거겠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받지 X 쓰라니까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써야 되지? 그리고 설마 내가 이거 쓰라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받지로 나오면 여러분이 답을 못 찾아요. 실제로 이 지문 그대로 집어넣어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이걸 줄여서 무권 대리의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권 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걸 무권 대리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무권 대리의 상대방이 최고에 대해서 유예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무권 대리인 말이 왜 이러냐? 그렇죠. 무권 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최고를 했고 그 유예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데 전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아시겠죠? 예. 그대로 대리권 없는 자가 무권 대리인의 계약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오면 못 찾아낸다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상대방의 철회권. 자, 134조에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예요.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이를 철회할 수 있다죠. 철회는 방향이 두 군데네, 그죠? 예? 방향이 두 군데인데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악의의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거기 디귿을 한번 보세요. 디귿에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면 무권 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본인은 추인도 할 수 없고 상대방도 무권 대리인에게 135조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지가 철회했으면서 네가 책임져라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본인의 추인권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렇죠?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럼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추인은 어떻게 하느냐? 얘한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 행위를 추인하는 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그렇죠? 추인을 했어요. 이 대리 행위는 7월 1일 날 있었는데 추인은 8월 1일 날로 추인이 있었다. 그럼 8월 1일 날 추인이 있으면 이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소급해서 유효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갑이 머리를 썼네. 7월 15일 날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 설정 먼저 해주고 추인을 해버렸네. 그래서 추인의 소급표가 생겨버리죠. 그럼 7월 1일자로 유효가 되면 얘 권리 침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인은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고 그럼 며칠자로 되는 거죠? 8월 1일자로 유효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계약 시에 소급표시 효력이 생기고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또 추인 거절의 상대방이에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럼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그럼 누구한테 했단 얘기죠?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그런 얘기죠?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무권 대리인에게 했는데 무권 대리인이 빨리 전달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동안 철회권 행사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의의 뭐 추인이라고 하는 게 추후의 법률 효과 승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B에 보세요. B. 본인의 추인이 있다라고 해서 법률 효과를 유효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 추인을 했다라고 해서 C도 줄쳐놓습니다. 무권이 유권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후에 대리권 수요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리을로 가면요. 추인은 분류식행이에요. 추인은 분류식행이라는 얘기는 서면, 구두, 명시, 묵시, 재판상, 재판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동도 있고 추인으로 볼 수 없는 행동도 있어요. 자,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동 합리적으로 보세요.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면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아,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친구인데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가서 팔아갖고 돈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갑이 내가 언제 너한테 부동산 팔아달랬어? 그랬더니 아니 난 네가 이거 팔고 싶어 하는 줄 알았더니 그때 꼴드백이 싫다 꺼져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꺼질게 그랬더니 야 돈은 놓고 가야지 그랬다는 거죠. 이게 뭐야? 추인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도 추인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소송까지 갔던 거죠.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이 똑같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했다. 똑같죠. 서울로 이사 온 데 친구가 그랬더니 이 서울에서 사는 친구가 얘를 위해서 집을 하나 구한 거야. 지네 집 가까이에다가. 근데 갑은 얘한테 가까이 살고 싶지가 않아. 왜? 맨날 술 먹자 그러니까. 멀리 살라 그랬는데 이미 방을 얻었대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내가 너한테 언제 방 얻어달랬어 이 녀석아? 그랬더니 가까이 좀 살자 임마 나이 먹어가면서. 그때 아이 꼴드백이 싫어 나 너하고 상대도 하기 싫어 차임 얼마야? 그리고 한 달분 줬대죠. 그럼 그 추인이요 아니요? 추인이죠.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요. 3번에 무권 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 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독촉을 하자 본인이 변제 기간에 유예를 요청했다. 무권 대리인이 돈을 빌려다가 갑을 안 갖다 줬나 봐요. 그리고 지가 횡령했나 봐. 그러니까 상대방이 갑한테 야, 돈 갚을 때 되는데 왜 돈 안 갚아? 그랬더니 아니 제 아들놈한테 빌려줬지 저한테 빌려줬습니까? 아 몰라요. 제 아들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랬으면 이건 추인한 게 아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한가? 3개월만 좀 기다려주세요. 말미를 한 3개월만 주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는 3개월 후에 갚겠다는 거야? 3개월 후에 대포 부르겠다는 거야? 3개월 후에 내 아들한테 받아!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3개월 후에 갚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기간의 유예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4번에 무권 대리인이 상호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본인이 알면서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여기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때문에 추인은 아닌 거야. 밑에 그동안에 지급에 연기를 구했죠. 연기를 구하고 일부터 변제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급에 연기를 구하거나 변제를 하는 순간 이게 추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요. 처가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게 된 것을 남편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산에 관해서 합의했다가 그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도 추인으로 보는 거야. 자,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은행에 가서. 그러니까 남편이 길길이 뛰면서 내 부동산을 왜 내 마누라하고 근저당권 설정하냐? 나 몰라.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랬으면 이건 추인 거절이겠죠. 하지만 남편이 아유 그냥 내가 알았어 내가 마누라하고 잘 얘기하고 알아서 해줄게. 몇 월 며칠 날 만나서 정산하자고 얘기를 했다고요. 몇 월 며칠 날 만나서 정산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순간 추인이죠. 그럼 정산만 남은 거지. 근데 정산 합의가 나중에 만나서 합의가 결렬이 됐다. 그럼 합의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무권대리 행위는 뭐가 된 거죠? 추인이 된 거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민법에는 부인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남편이 등장하면 대부분 다 해피엔드가 돼요. 근데 남편이 뭔가 한 걸 부인이 나섰다. 그러면 해피엔드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뭐 누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우리 그 부동산의 소유 구조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열심히 일하고 남편은 배짱이 같이 놀아도 집을 사면 누구 이름으로 사? 남편 이름으로 샀다고. 이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 불과 얼마 전까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나중에 억울한 상실감 같은 걸 느껴요. 왜? 죽도록 고생은 내가 했는데 명의는 거기로 가지고 있고 또 지집이라고 유세 떨어. 그럼 부인이 열받을 때 한 번씩 있죠. 그때 어차피 내 건데 뭐 그러고 한 번씩 내질르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차피 마누라 거 아니냐고. 지 거 아니죠 어차피. 그래요. 어차피 마누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남편이 나서면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남편이 부인이 죽도록 고생해서 사놓은 집을 남편 명의로 해놨더니 남편이 엉뚱한 짓 했다. 그럼 부인이 나서서 그거 용서하는 것 같아요? 그거 구속시켜 이렇게 나오죠. 용서를 안 한다고. 그래서 항상 그 분쟁이 생기면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등장한다 그러면 별로 좋은 결과 없고 거기에 남편이 등장한다 그러면 결과가 대부분 다 괜찮은 걸로 나와요. 아니 이건 무슨 뭐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 고를 때 그런 느낌 가지고 찾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저 시키는 맨날 여자만 갖고 그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요. 타인의 무권 대리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 고소하거나 또는 민사 소송하지 않았다. 자, 여기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형사 고소도 하지 않고 민사 소송도 하지 않았대.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면서. 그런데 저 같아도 무권 대리가 있었다. 아이고 내가 뭐 모른 척 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굳이 뭐 형사 소송하고 민사 소송해서 교도소 집어넣을 일이 있나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 안 생겨. 나한테 아무 손해 안 생기잖아요. 그럼 추인 거절인데 그죠? 그러니까 현재 얘가 무효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무효라는 거 잘 알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뭐야 이게? 그냥 무효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추인 거절로 봐야죠. 굳이 무슨 형사소송, 민사소송까지 해야 되나요? 추인 거절해버리면 그냥 무효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추인 거절입니다. 또 두 번째, 본인이 타인의 무권 대리로 인한 매매대금을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약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무권 대리 추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건 뭐냐면 매매계약을 해약 해지한다는 얘기는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효력이 발생한 걸 소급시켜서 소멸시키는 걸 해약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매매대금 제가 돌려줄 테니까요. 계약을 해약합시다 라고 했다고 해서 이건 계약을 소멸시키자는 얘기인데 그걸 추인으로 볼 수 있느냐. 원래 명확하게 세분해서 법리적으로 따지면 유효고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소멸시키는 걸 해약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계약을 해약하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유효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추인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트집 잡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꼬리 잡아서 트집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전체적으로 흐르는 느낌이 무권 대리인이 아들인데 아들놈이 어떻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권리는 이전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아들놈이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제가 손해는 배상하고 돈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은 돌려드릴 테니 계약을 해지합시다 라고 하는 건 추인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용어를 잘못 선택했을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나 무권 대리 추인 못해.
추인 못하지만 내 아들놈을 위해서 당신한테 생긴 손해는 내가 선의적으로 줄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확실한 거죠. 근데 매매대금 돌려드릴 테니까 계약을 해약합시다 라고 했다 그래서 그게 계약을 사실상 이행하겠다는 뜻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추인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여기 말꼬리 잡고 시비 거는 거죠. 자, 넘겨보시고요. 그러면 추인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추인 보니까 화살표 세 군데로 나갔죠. 맞습니까? 그러면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그 다음에 그 무권대리 행위로 인해서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승계한 자에게도 할 수 있다. 그거 하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B에 보세요. 상대방의 추인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죠. 그 다음에 C도 줄쳐놓으셔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 때까지 자기 의사표시 철회도 할 수 있고, 또한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위에 있는 판례도 한번 볼게요. 판례는, 자, 추인을 할 때는 무권대리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해야지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면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지금 3억짜리인데 2억 5천에 팔았네. 그랬더니 갑이 안 그래도 팔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2억 5천은 좀 너무하다. 그랬더니 병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추인을 하기는 하는데요 5천만 원 더 주는 조건으로 추인하면 안 될까요? 그럼 병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라고 하면은 5천만 원 더 주는 조건으로 추인이 되는 거고, 무슨 강아지 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거나 일부에 대한 추인을 하거나 라고 하려면 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동의 받아야 되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받아서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추인의 효과입니다. 추인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라고 해서 그 B에 보세요.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즉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자, 그 다음에요. 본인의 추인 거절이에요. 추인 거절도 추인의 의사, 즉 무효로 만들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효과만 봅니다. 효과, 니은의 효과 A만.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리고 밑에 135조 보세요.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에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는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하, 증명도 못했고 추인도 받지 못했죠. 그럼 누구 선택이라 그랬어요? 상대방 선택. 상대방 선택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상대방 선택, 그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상대방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선택 채권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받을 놈이 선택하고 있죠. 근데 우리 선택 채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선택 채권 이런 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 아닌, 들어가는구나 참. 중개사 강의로 착각을 했네요. 뒤에 가면 선택 채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네, 거기서 한번 배우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2항에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든지 얘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월칙은 책임져야 된다며 얘가. 예외적인 경우 책임 안 진다면서요. 그럼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놔두면 책임지는 거야 안 지는 거야? 이 상태에서 원칙은 책임져야 된다면서요. 예외적으로 책임 안 진다면서요. 그럼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책임지는 거야 안 지는 거야?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유는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냐고. 그렇지, 무권대리인 스스로 입증해야지. 이거는 항상 입증 책임은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아무 얘기 않고 그냥 놔두면 뭐냐 효과가. 그러면 효과가 유효다 또는 책임져야 된다. 그럼 떠드는 사람은 무효다 책임 안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떠드는 거지, 괜히 놔둬도 유효인데 유효다라고 하는 사람이 떠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책임 발생의 요건은 무권대리인은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못 받아야 되고, 대리권의 존재가 또는 무권대리인의 추인 여부는 무권대리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죠.
그리고요.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책임 면할 수 있다 이거잖아. 악의 또는 과실은 누가 책임을 면하고 싶은 자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이죠. 예, 여기도 3번도 마찬가지야. 제한 능력자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무권 대리인 스스로 동그라미 C에 보셨죠? 동그라미 C. 무권 대리인 스스로 제한 능력자임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 그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1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책임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니은을 한번 줄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무권 대리는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으로 정한 채무를 모두 책임져야 된다. 그다음에 디귿에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무권 대리에 관해서 나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무권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책임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을이 갑한테 책임을 지는 이유는 갑이 추인했다는 거죠. 갑이 추인했으면 갑이 이행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행을 해줬으면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는 거죠. 얘가 손해가 안 생겼다. 그런데 뭘 책임지겠냐고. 3억짜리를 4억에 팔았다. 그럼 갑한테 손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갑이 을한테 수고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고 다니는 것도 지만 수고비 줘야 돼. 법적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무관리라고 해요. 줘야 되는 거야. 내부적으로 고용관계, 내부적인 기초관계가 없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일을 해줬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이익이 생겼죠. 그럼 그에게 보수 주거나 비용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걸 사무관리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건 계약은 아니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 안 생기고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에 본인이 무권 대리 추인하면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대리인에게 부당이득이 생길 때는 부당이득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인했다고 해서 무권이 유권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무관리 설명 한번 드릴게요. 사무관리는요. 저기 보면 저 시골에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 어떤 교회의 선교사님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옛날 우리 화장실이 전부 퍼스식이잖아요. 목욕탕도 없죠.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공중 목욕탕에 이제 자주 가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젊은 선교사님이 목욕탕 맞죠? 인근 목욕탕에 이제 자주 가셨는데 매일 가시는 거지 뭐 얘네들 몸 안 씻으면 하루만 안 씻어서 몸에서 썩는 냄새 나잖아요. 근데 매일 가. 거기다가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매일 운동해요. 거기서 목욕탕 안에서 남자들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몸 이렇게 떼밀어 주시는 분 있죠. 세신사라고 하죠 요즘에요. 세신 하시는 분이 이 사람이 이제 그날도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 거울 보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알통 자랑하고 있는 거야. 알통 자랑하고 있죠 지금. 거울에도 나왔겠죠? 거울에도 이렇게 알통이 나오고 있는데 떼미시는 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자주 오시니까 아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라 그랬어? 와시유 그랬죠? 그랬어요. 와시유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밀어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웬일이야? 그리고 밀어드렸죠? 그렇잖아요? 짝짝 밀어드렸다고. 민값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이게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의사소통의 오류 이거거든. 언어의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와시유. 그러니까 오셨냐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뭘 보냐고 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울 보고 있지. 그때 얘는 또 직업적으로 그래요? 그러고 밀어드렸죠. 그게 지금 이 사람은 어떡한 거야. 서비스가 한두 달 이렇게 그냥 오면 서비스 해주는가 보다. 그러고 또 서비스 받았죠. 나갈 때 돈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무관리가 성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무조건 돈 내야 됩니다. 3만 원. 또 길이 길면 또 5천 원 더 받을 수도 있죠. 자,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와 상속이에요. 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아버지 거 이거 우리 앞에서 봤어요. 신의 측에서 아버지 누가 생겼다 그랬어요? 28세 이하가 생겼다 그랬죠. 그리고 싱글이시요. 돌싱이신데 재산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많은데 얘가 51세 대신 아드님이고 단독 상속이냐. 돌아가시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돌아가시면 어차피 얘가 다 가질 건데 아버지가 이제 여기하고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빵이지요. 오빵 이렇게 부르면서 사이좋게 지내는데 얘가 아버지 이거 하나만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좀 대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주고 싶죠. 주고 싶은데 누가 못하게 한다 그랬어. 얘가 오빵은 애들 버릇을 왜 그렇게 가르쳐 그러죠. 지혜비대볼 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줘 안 줘? 안 줬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거 하나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린 거지. 팔았는데 이게 30억짜리였어요. 그런데 20억에 팔아버린 거야. 자, 아버지 거 30억짜리 20억에 팔 때는 조금 양심이 걸리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래요. 요 찰나에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가 다 상속받았어요? 자기가 다 상속받았어요. 지금 상황 달라졌죠. 아버지 거 30억짜리 20억에 파는 건 조금 찝찝한데 내 거 30억을 20억에 판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그러니까 얘가 태도를 바꾸는 거죠. 나는 아버지한테 재산권만 승계받은 게 아니라 모두 승계받았다. 추인 거절권도 다 승계받았다. 이걸 포괄 승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위에서 즉 본인 지위에서 나는 추인을 거절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는 네가 네 입으로 한 계약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건 신의축 위반 내지는 금반응의 원칙상 허용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억 니은이 다 그거예요.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 상속한 후 소유자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로서 무효를 주장해서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응의 원칙이나 신의축상 허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례가 제가 금방 들어드린 사례가 그대로 니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사례가 니은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거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23의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뭐라고 나왔는지. 자,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죠.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했다든지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이 동의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거절이 없으면 상대방은 최고권 행사할 수 있나요? 추인 또는 거절이 없으면 추인 또는 거절 전에만 한다 그랬잖아. 최고는 추인 거절이 없으면 최고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추인은 상대방 무권대리인의 직접 상대방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의 직접 상대방 그 행위로 인해서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도 포함한다 그랬죠. 화살표 몇 개 나갔어? 3개. 3개 중에서 위에 있는 거 2개 얘기하고 있는 거네 지금요. 4번에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 기망 등의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부정이 된다? 무과실 책임이라 그랬잖아 지금. 무조건 책임진다 그랬죠? 아 여기 지금 얘가 기불 갑이라고 이렇게 써줬길래 얘가 속아갖고 지금 갑과 갖다 팔았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풀만하죠? 이 정도면. 예,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다라고 하는 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원래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면 계약은 몇 사람이 있어야 돼? 2사람. 그럼 단독행위 중에서 2사람이 있는 단독행위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가 없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했다 그러면 무조건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중에 유, 제, 포 있잖아요. 그럼 포 이거 소유권 포기로 보자고요. 또는 유증으로 보자. 유증. 자, 유증은 제가 하고 싶은 유증은 제가 해야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유증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도 잘 모르는 놈이 나 대신 대리인으로 유증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신희영이가 죽으면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몰라요. 신희영이가 죽으면 그 재산을 여러분 주기로 했다는 거야.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고마운데 어느 날 찾아왔어. 와갖고 언제 돌아가실 예정이냐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냐고. 아니 유증하신다면서요. 무슨 유증? 아니 이 돌아가시면 이 집 저한테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 예정인지 확인하러 왔다고. 그럼 그냥 놔둬야 돼? 목을 졸라서 보내야 돼? 그냥 무효예요. 그거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단독행위에도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럼 계약은 당사자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없는데 그냥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했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조건 무효예요.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했다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재단법인 설립 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했다야. 유언이나 유증을 무권 대리인이 했다 그러면 그거는 유언이나 유증을 왜 무권 대리인이 해라고는 하는 느낌이 오지만 재단법인 설립 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했다 추후에 설립자가 추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라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하면 뭐라고요? 확정적으로 무조건 무효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나와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하면 그 행위는 언제나 확정적으로 뭐다? 무효다. 아시겠죠? 자, 쉬었다가 표현 대리 하겠습니다.